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한마디 했는데, 아니 참곤 참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해놓고 엄청 후회합니다. 싸웠어요. 성급하게 말꼬리 자르고 그러다가 또 채였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힘들어요. 소통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일로 오십시오. 자, 대화의 방법, 그리고 소통의 방법, 그리고 행복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와 함께 편하게 말하기 특강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네. 연기력이 늘었네요. 아, 그래요? 주진우 기자님. 네. 조금 나아졌습니까? 연기력이 아주 플레이해주셨어요. 이제 좀 할만한데 왜 자꾸 흔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추석에는 이금이죠. 항상 주진우 라이브에 와서 이렇게 위로와 또 사랑의 말을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아나운서님 책 우리 편하게 말해요 잘 읽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언제 읽으셨어요? 아유, 읽어야죠. 자, 말하기 고민, 네. 소통 고민, 대화 고민 많은데요. 저도 많은데 저는 상담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의 상담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편하게 말하려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선 그 대화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네. 마주할 대, 이야기화. 네. 그래서 혼자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없죠. 그럴 네.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돼요. 네. 나쁜 말을 해도 되고 남의 흉을 봐도 돼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하지만 대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주할 때, 마주한 상대방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와 마주하고 하는 이야기가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연애할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마음 사고 싶으니까. 그런데 점점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 사람은 또 이기적이니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화에서 말이라는 거는요. 네. 공적인 관계에서는 권력이고 사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적인 관계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을 하는 쪽이 말을 많이 들어줘요. 아,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줘요? 네, 더 사랑하는 쪽이 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네. 엄마 아빠와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면요. 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합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네. 아이들이 무슨 말을 무슨 해도 듣죠. 엄마 아빠는 들어줘요. 네. 왜 들어주냐면 네. 사랑하니까. 아, 그렇네요. 아, 그렇군요. 5516님 연금술사가 아니라 언금술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금술사 이금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기후호강하러 왔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하시지. 0358님 34살 딸하고 안 싸우고 대화하는 법 좀 배우고 싶습니다. 딸이 말을 못하게 해요.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이죠. 네. 사실 우리 이야기도 이제 시작이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딸로서 네. 이제 34살 따님이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시작입니까? 네. 저희 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네. 비추어 보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아주 유명한 투자증권 회사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요즘 그런 회사에서는 아침 8시에 강연을 해요. 아침에요? 네, 9시까지 강연을 한 후에 이제 시작하는구나. 일을 시작하는데 그 대표님과 이제 아침 9시부터 대표님 뭐 이렇게 여러 임원들과 끝나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투자증권 대가거든요. 네. 근데 아드님이 같은 회사, 같은 직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대요. 네. 그 얼마나 해줄 말이 많으시겠어요. 아빠는 대선배인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독립해서 사는 아들이 자꾸 전화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알게 됐대요. 아, 얘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을 바꾸셨는데 의도적 무관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랑하고 궁금한데 일부러 참았대요. 네. 연락이 올 때까지. 네. 아빠가 먼저 연락을 안 하니까 외려 아들 쪽에서 먼저 안부 전화도 하고
아빠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이런 투자를 하게 됐는데 아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상담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 자기 세계를 갖기 시작한 후에는 의도적 무관심이 가장 좋은 관계의 첫걸음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좋아요. 의도적 무관심 좋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다가 자식이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거나 네네. 사랑하는 사람이 아예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너무 불안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의도적 무관심이 필요치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네. 뭐 자식을 낳아 키워본 경험도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 3만여 분의 인터뷰한 경험, 아, 네. 또 학교에서 한 2,250명 학생과 수업을 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의도적 무관심, 그러니까 완전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데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네. 이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큰 후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뭘 켜죠? 내비게이션을 네. 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집에 갈 때 켜세요? 안 켜져. 왜냐하면 길을 잘 아시죠. 네. 부모가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딸 아들에게는 아는 길에 켜놓은 내비게이션으로 들려요. 아, 그렇죠. 나도 아는데 네. 내 인생인데. 네.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집으로 가는 길에 켜놓은 내비게이션 같아서 끄고 싶어집니다. 네.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자녀가 켜고 싶거든요. 네. 그때 켜고 싶은 순간까지 기다려주시라는 게 의도적 무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우리 애가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나이라면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일 없었나. 네, 요새 학교에서 싸우지 않았나. 네. 선생님하고 뭐 별일은 없었나. 야단 맞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자꾸 궁금한데 말을 안 해주니까 SNS에 자꾸 가입해서 염탐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딸 아들이 차단을 해버린대요. 아, 그래요? 엄마 아빠 계정을. 마산.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만사고고님께서 아나운서님이 말해주는 대화 잘하는 방법 필기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다시 고맙습니다. 들으셔도 되고요. 네. 만사 형통할 거예요. 정신없는 삼님께서 본인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놓고 절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할 것 주로 같습니다. 남의 편이에요. 주로 이제 남의 편. 네. 예, 그러면 저는 그냥 만약에 저라면 네. 속은 터지고 명명백백하게 남의 편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사과를 받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이미 귀를 닫았고 마음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그분도 잘못한 줄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이제 이럴 때 제일 안 좋아지는 방법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뭐냐면 공격형 표현입니다. 공격형. 예, 그렇죠.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아. 그리고 옛날 일까지 자꾸 꺼내면서 왜 이제 옛날 일이 이렇게 기억이 나느냐면 네. 기억 중에서 감정이 더해진 기억은 잊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정말 결혼 생활 30년이 됐어도 신혼 때 얘기가 30년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거든요. 네. 이건 제가 아침 프로그램에서 많은 부부들과 상담을 하면서 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빠지는 지름길은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너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은 이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그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형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분 쌓여서 그렇거든요. 쌓였어요. 네네. 네. 내가 뭐 큰 걸 원하니 잘못했잖아. 좀 그 한마디. 그렇지. 미안하다는 한마디. 그래,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를 하던가 네네, 무슨 네. 일 있었다 한번 말을 해주던가 그 말을 안 하는 게 그 말도 못해 이러면서 얘기하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네네. 혹시 과거에 자신에게 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금 공감하고 다 있을 그럴 것 같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소중함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건강도 네. 뭐 여러 친구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갖고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다가 네. 떠나봐야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재가 존재를 증명한다고요. 근데 그 부재가 되기 전에 네. 존재할 때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앞서 이제 나빠지는 대화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좋아지는 대화법으로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을 하나 좀 만드셔서 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하나. 근데 절대로 아이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아이들을 친구처럼 여기고 아이들한테 이제 남의 편
남편 얘기를 계속 나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는 아이와 그분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아, 예. 그래서 아이나 이 가족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은요. 만약에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엄마 편을 들면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고 네. 그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네. 그거는 가족 관계 모두가 그래요. 아유 내가 우리 딸 뭐 100% 우리 딸 말이 맞지만 사유에 대한 미안함이 5%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가 제일 좋긴 해요. 친구한테. 예, 그리고 만약에 말할 친구가 없으면 저는 온라인 공간이라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해소를 한번 쭉 하세요. 그러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의외로 대동단결이 잘 됩니다. 아유 그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이러면서 댓글이 막 달리면 내가 일단 해소를 하고 이제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감정을 나눌 만한 요새 맘카페들이 다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제 나쁜 말을 하고 나면 딱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하냐면 미안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네. 사람은 아닌데 네.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는데 네. 아유 내가 글 쓴 거 있어 이 사람 혹시 그랬었는데 댓글에다는 또 격한 또 단어 이런 쳐주길 당장 이혼하세요 막 그렇게 붙을 것 그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아, 그거 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정도 사람은 아니고 내가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소가 되니까 훨씬 이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언제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달아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진짜 이게 미안한 거구나.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듣는 게 이게 그렇게 잘 들으면 되는데 네. 잘 듣고 이해하고 말을 좀 아끼면 되는데 그게 김희영님 관심은 갖되 집착은 버릴 것 네, 네. 명심할게요. 그게 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도 없지만 조카가 이제 6이나 돼서 네. 조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많이 자랐거든요. 네. 제가 신생아부터 막 돌보고 이랬던 조카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조카인데도 막 속상한 얘기하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너한테 그랬다고? 아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쫓아가야지. 진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뭐라고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조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리고 조카가 실연을 당하면 내가 그 구 남친을 진짜 만나서 말이라도 하고 싶고 네가 뭔데 우리 조카한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카는 조카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는 조카한테도 이런데 만약 내 딸이나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거든요. 네. 하지만 집착할수록 관계는 나빠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간단히 들어도 될까요?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2,250명과 22년 6개월 동안 네. 이제 강의를 하고 아이들과 만났는데 그중에 한 1,500명은 30분씩 1대1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 네. 네, 제가 강의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강의 외에 주로 주말 오후에 시간을 잡아서 30분씩 한 학기에 50명씩 1,500명과 얘기를 나눴어요. 학생들한테 특별한 경험이었겠네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중 한 친구 얘기를 한 10년도 넘었으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학기 초에 3월에 만났는데 저는 지금도 편하게 옷을 입고 편한 옷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3월 개강 첫 시간에 아나운서처럼 입고 딱 맞는 정장에 저희 학교가 좀 지대가 높거든요. 네. 지하철역에서 한참 걸어와야 되는데 하이힐을 신고 보통 학생들이 백팩을 메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손바닥만한 핸드백을 메고 책을 이렇게 끼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면접을 봤나? 근데 4주 동안 계속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침내 5주 차에 저와 티타임을 해서 주말 오후에 30분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아? 예쁘긴 한데 그랬더니 엄마가 속옷까지 다 사준다는 거예요. 네. 대학교 4학년인데 한 번도 자기 옷을 골라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너는 나중에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 그래서 엄마의 소원대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온 거였고요. 4학년이 된 거였고요. 엄마가 모든 옷을 사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엄마의 집착으로 살고 있는 엄마의 마리오네트지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사실 여성이고 20대 초반이면 엄청 까르르 합니다. 네. 별일 아닌데도 네. 정말 수업 시간 들어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나도 말 좀 하자 이럴 정도인데요. 네. 이 친구는 먼저 입을 떼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얼굴이 무표정. 그 자체로 한 학기를 지났는데 진짜 그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친구가 그해 가을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취업이 됐다고 말하는데 처음 웃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본 게 한 3개월, 4개월 계속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으로 웃어서 왜 그랬나 했더니 집에서 4시간 반 떨어진 곳에 취업을 하게 됐대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게 되어서 네. 처음 웃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너무 집착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딸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살 되니까 집 나가더라고요. 지금 잘 삽니다. 네. 지금 잘 살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결혼도 빨리 했어요. 네. 너 왜 빨리 이렇게 결혼 빨리 해?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빨리 멀어지고 싶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 꽤 계십니다. 네. 네. 아유, 제 친구 얘기가지고 있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금 출장 중인데, 해외 출장 중인데, 주진우 라이브 잘 듣고 있다고, 네. 얘기합니다. 6787님께서 남편하고 말을 섞으면요, 결국 싸워요.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좀 마음을 좀 열고 얘기를 하려고, 가까워지려고. 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네. 그런데 어떻게 꼭 싸우는 결과는 싸움. 네, 그러니까 아예 말을 말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단념이 되고 포기가 되거든요. 그건 나쁜데. 그렇죠. 이제 관계의 최악으로 가는 길이고요. 네. 제가 어느 건축가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집에는 상처가 있대요.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아파본 경험도 있고 울어본 경험도 있고 싸웠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집에서는 자기 속마음이 술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가족과 속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일단 집을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딜 가느냐? 일단 집 앞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래요. 산책이 좋은 점은 마주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같은 곳을 보고 걷죠. 그러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말만 하게 돼요. 스몰 토크라고 하죠. 아유, 바람이 꽤 선선해졌네. 아유, 저 집 강아지는 진짜 귀엽다.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일단 워밍업을 하게 돼요. 네. 30분에서 1시간쯤 걷다 보면 일단 목이 마릅니다. 네. 그리고 다리도 이제 서서히 아파올 때가 됐죠. 그러면 그 근처에 보이는 조용한 카페를 들어가라고 해요. 네. 들어가서 평소 마시지 않는 음료를 한번 시도해 보라는 평소 거예요. 마시지 않은 음료? 네네. 평소 마시지 않는 음료. 여기 요새는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네.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제일 잘하는 거. 좀 비싼데 한번 2,500원쯤 더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마시던 거, 그러니까 안 해보던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거 한번 마셔볼까? 뭐 이러면서 이거 맛이 생각보다 너무 단데? 라든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워밍업을 하다 보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속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서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한 3번, 4번 하다 보면 어느새 술술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잠깐 얘기 좀 해가지고 거실에서 앉아서 그거 제일 무서워하죠. 무서워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네. 이제 주로 엄마죠. 아내가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다음에 모든 회사원들은 부장님이 잠깐 나 좀 보지. 싫어요. 이거 무섭거든요. 선생님이 잠깐 남아봐. 이런 거요. 잠깐 교장실로 와봐. 그런 거 너무 싫었어요. 네. 교장실까지 끌려가는 사람 좀 드문데. 그런데 산책이라 이거 좋네요. 요즘 MBTI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요. 특히 I형인 사람들 낯을 가리는 사람도 많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는 대화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좀 편하게 말하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MBTI 네. I로 시작되는 내향형. 기자님은 E로 시작하죠? 아니요. I예요? 저는 MBTI 검사를 아예 안 안 해보셨군요. 했어요. MB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네네, 이해합니다. 검사도 싫어하고요.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또 이름이 MBTI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안 해봤는데 저는
말하는 것보다는 듣고요. 내향형이시군요. 네,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해요. 네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내향형인 분들은 네. 첫 만남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어렵죠. 네,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 얘기 하는데 3년 6개월 걸립니다. 맞습니다. 3년 6개월에도 말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관계는 보통 3년 6개월 전에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침 토크쇼에서 한 3만 명, 그중에 한 23,400명을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때 3년 연속 그 보험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우수사원. 그러니까 네. 정말 이분들은 한 해 그 체결한 계약액이 몇 10억 원대가 넘는 어떤 네, 분들인지 알죠. 아시죠? 네. 그런 분들을 3년 연속 각기 다른 회사에서 모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한때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무슨 여왕 이래가지고 네. 뭐 대관식처럼 이런 세레모니 행사도 네. 열어주고 그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세 분 모두 각기 다른 회사였고 각기 다른 해 1년, 2년, 3년 모두 지극히 내향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체구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저는 이렇게 씩씩한 커리어 어머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참 이런 데 나오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험은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도록 평소에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즉 신뢰가 최고예요. 네. 신뢰가 가장 높은 가치라고요. 예. 보험업에서는. 그런데 활달한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는 좋지만 내향형인 사람보다는 신뢰도에 있어서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말을 잘 들어주고 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눈을 바라봐주는 내향형들은 믿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모든 고객들이 잠재적으로 그 신뢰에 점수를 주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높은 수신고를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점은 다시 말한다면 내향형인 여러분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본을 갖고 계세요. 네. 이미 기본 점수 60점을 신뢰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나의 기본 점수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처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한테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줄 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는다. 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는다. 정말 온몸을 다해서 들어주세요. 내향형인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쪽에서 만나자고 할 거예요. 네. 뭐 소개팅이 됐든 뭐 비즈니스 미팅이 됐든 아니면 무슨 동호회가 됐든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건드렸네요. 나는 내가 별로 하는 역할도 없는데 자꾸 모임에 나를 끼려고 하고요. 누군가 나를 자꾸 챙깁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향형인 여러분 애써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소개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나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셔서 잘 들어주고 온몸으로 들어주세요. 귀보다 좀 눈으로 들어라. 이거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막내예요. 그래가지고요 형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해요. 친구보다. 그런데 좀 후배들하고는 매우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후배나 동생 아랫사람 대하는 게 쉽지 않다. 꼰대 소리 들을까봐 조금 대화를 피하게 된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후배와의 소통 기술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이제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후배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를 꼰대로 보지 않을까 늘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의 그냥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언제부턴가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 말을 놓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존중받는 걸 매우 중요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였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몇 년 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전에 방송국은 약간 언니 오빠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선후배, 네.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회식도 자주 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여서 저는 정말 제 조카뻘인 그런 작가님, PD님에게도 항상 PD님 그랬어요. 작가님 그랬군요. 뭐 가깝다면 그랬구나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회사에서 후배가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말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용히 살펴보셔야 해요. 그 후배는 조용한 퇴사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 회사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고요. 조용한 퇴사를 우리가 말리기는 몹시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녔어요. 네, 평생 직장 그랬죠. 네, 그 평생 직장의 신화가 언제 무너졌냐면 IMF 당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0명이 입사하면 10중 8, 9은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회사에 10명이 입사하면 한두 명만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내 후배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 연배라면 저랑 비슷한 또래라면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정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우리 조카뻘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후배는 첫 번째 직장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와 같은 회사에 관한 충성심을 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내가 첫 번째 직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후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조용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용한 지원인 것 같아요. 티내지 말고 예. 그 후배가 필요할 때 가만히 보다가 조용히 그냥 힘들어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책상에 놓아주는 것 이런 거. 그다음에 후배가 뭘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밥 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때 한번 물어봐주고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저 친구가 끼니를 놓칠 것 같네. 그러면 그냥 김밥 하나 사다 주는 것.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아주는 것. 저는 사람을 회사에 그리고 사람을 누군가에 어디에 묶어두는 유일한 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어도 마음 붙일 사람이 없으면 오래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마음 붙일 자리가 되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 얘기 같아요. 그래서 퇴사했거든요. 느티나무님이 얘기하셨고요. 2317님께서 이금희님 같은 직장 선배 언니 있으면 정말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얘기한 고맙습니다. KBS 신입 아나운서들이 왔는데요. 이금희 선배님께서 이만큼 과자 보따리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챙기는 모습을 봤어요. 야, 왔더니 회사에 들어왔더니 선배가 이금희야.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것 어떻게 같은데. 아셨어요? 아유, 저도 취재력이 있잖아요. 오, 지나가다 제가 봤지. 아무리 옛날 선배고 오래된 선배여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꼭 밥 한 끼를 사줘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선후배야. 그리고 만약에 100명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이라도 저처럼 되고 싶은 아나운서가 있으면 네. 그냥 나도 아직 잘 버티고 있어. 네. 잘 시작해봐. 이런 의미로요. 아유, 이금희 아나운서 보고 아나운서 되겠다는 분들도 많죠. 라디오도 많고요.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다른 아나운서겠죠. 아유, 아니에요. 왜 또 겸손의 말씀을. 그런데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요. 가족한테 너무 편해서 그런가요? 가족한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상처 주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왜 상처를 주냐면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정말 일방적인 건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 상하 관계가 뚜렷하다지만 왜 부모를 공격하고 싶냐면 왜 부모한테 화를 내냐면 실은 언젠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이고 왜 사랑하는 아이인데 내 아이한테 그렇게 화를 내냐면 언젠가 아이한테 상처를 받아서예요. 아, 그래요? 형제 자매지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정말 쌍방향 통행이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내 무의식에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젊은 분들에게는 이게 사실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아버지 떠나시고 저희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셔서 평생에 편찮으신 적이 없었고 백수 이상을 누릴 거라고 저희는 모두 생각을 했거든요. 평생을 건강하셨고 운동으로 정말 다져진 몸이었는데도 연세 드시니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엄마가 늘 저랑 좋기만 하겠어요. 엄마가 엄마 왜 이러지 할 때 엄마의 부재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엄마가 안 계시면 내가 어떡하지 눈물 날라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후회하겠지. 이렇게 엄마가 안 계시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 계실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죄송합니다. 네, 생각해야죠. 네, 생각해야죠.
내일 고민상담소 2탄으로 김재동의 연애 특강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듣고 싶어요. 김재동한테 지금 질문 준비된 질문인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려고 그래요.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떠났어. 네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어찌 보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떠나 보내는 것이 그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픔은 나의 몫이지만 저는 만약에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봤다면 저도 실연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실연의 고통이 물론 처음에는 아프고 쓰리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이 떠났을 때 잡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제가 생방송이 있어서 가야 해서요. 이묘진님께서 아나운서님 완전 인간 손난로시네요. 네, 인간 손난로 이금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조심히 가세요.